네, 코로나 문제로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이 화웨이 문제, 또 대만 문제를 비롯한 다른 쪽으로도 퍼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문가와 국제 이슈 짚어보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나라의 이런 대립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짚어보려면 먼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내린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화웨이를 왜 제재하는가? 화웨이가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5세대 이송통신이죠. 5G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면, 좀만 더 진행된다면 5G는 실은 화웨이의 기술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로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어쨌든 법령에 의거해서 화웨이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출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한정이 돼 있는데 실은 뭐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걸었느냐? 미국 기술을 쓰고 있는 나라라면 화웨이를 하지 마라. 그럼 화웨이 수출할 거면 미국 기술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네.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는 상당수 공적 연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공적 연금들한테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화웨이 네. 측에서는 이거는 전 세계의 산업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이 보복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하는 보복 방식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몇몇 기업을 올리고선 제재를 가하는데 이 중국식 스타일의 제재는 또 굉장히 당해보면 힘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현재 애플이라든가 퀄컴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 하게 되면서 1차, 2차 뭐 관세 합의 같은 것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 안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 농산물 같은 거 사주는 거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대응이 있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한테 주고 상환하는 거죠. 현재 채권자가 중국이고 채무자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 줄 테니까 돈으로 바꿔달라. 이런 식까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긴장하는 건 이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반도체와 관련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의 가능성이 좀 섞여 있기는 한데요. 네. 가령 일단은 이제 화웨이에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화웨이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꽤 되거든요. 이게 축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반도체 시장, 우리 그 가전이나 이런 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호재는 뭐냐면 네. 일단 현재 미국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만의 TSMC, 뭐 여기가 지금 가장 타격을 받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경쟁자인 대만 TSMC가 힘들어지면 호재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반도체 빼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쪽을 보면 지금 화웨이는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애플을 공격했단 말이죠. 애플과 화웨이가 다 힘들어지면 반사 이익을 또 삼성전자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중장기적인 분석인데 이게 좀 약간 섣부른 것이, 일단 미국은 제재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가서 만에 하나 뭐 메모리 반도체로 간다든가 나아가서 중국의 뭐 수출 자체를 다 끊어라라든가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될 경우에는 실은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호재들이 그러네요. 굉장히 큰 악재가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뭐 화해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지난해 뭐 우리 해외 중요한 경제 변수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두 나라, 이 큰 나라가 대립을 하면 뭐 수출, 증시, 환율 줄줄이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먼저 네. 수출이 가장 그렇죠. 그렇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 타격받던 게 철강, 자동차, 네. 석유화학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완전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지금 나온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격은 뭐냐? 지금 바로 이 반도체 부분, 특히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똥이 우리에게 튀게 된다면 글쎄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수출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짧게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환율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달러 위안 같은 경우가 7위안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의 위안이 굉장히 약세로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약세를 만든 거다. 수출을 더 수출 가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위안이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질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외국계 자본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강달러를 자꾸 언급하거든요. 이 직전까지만 해도 뭐 약달러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혹시 환율로 또 중국을 공격하려는 환으로 이런 포석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도 같이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서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로 대변되는 수출 분야 또 우리 원달러 환율인 이 원화 이 외환 분야 두 가지가 이 미중 무역 전쟁, 무역 갈등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뭐 백신 개발 기대감도 그거죠. 있고 또 네. 경제 활동도 시작이 네. 천천히 되니까 좀 올랐어요. 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백신이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는 상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